그 누구에게도 순순히 오를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산.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산맥이라 불리는 곳, 히말라야. 살아온 인생도 꿈꾸는 미래도 다르지만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이들은 히말라야를 선택했습니다. 지구의 지붕으로 마음의 울림을 찾아 떠난 10사람의 동행은 어떤 모습일까? 너른 자연의 품에서 한치 성장한 울림원정대의 히말라야 등반길.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히말라야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10명의 원정대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번의 사전 만남이 있었지만 아직은 어색함이 흐릅니다. 가면 막 불쌍하거든. 그러니까는 내 짐 지는 애라고. 내 짐 지는 애가 막 불쌍한 거야. 주는 거 이거 이영만리. 그것도 만년설이 쌓여있는 설산으로 아이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 가족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춘이는 이제 일로 와서 우리 저 김재현 복사님 옆에서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그렇게 멘토와 멘티가 짝을 이룬 5개의 팀이 탄생합니다. 잘해봅시다. 베네치아에 있는.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상권이가 여권을 두고 오면서 출발이 늦어진 건데요. 그 틈을 타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시작한 팀도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동행의 그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울림 원정대를 실은 비행기가 7시간을 날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차를 타고 네팔 제2의 도시이자 휴양 도시인 포카라를 거쳐 트레킹이 시작될 시와이까지는 꼬박 이틀. 그런데 시와이의 숙소로 향하는 길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속에 들어오니 이제야 히말라야에 온 것이 실감이 납니다. 울림 원정대가 선택한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는 이 시와이에서 출발해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ABC 트레킹. 지금 뒤에 오신 4조하고 5조는 1층에서 주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오신 1조, 2조, 3조, 그리고 방송팀.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걷기 위해 찾은 히말라야. 그래서 숙소에서도 멘토, 멘티가 늘 함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주어진 둘만의 시간. 원정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서로를 향해 흐르는 어색한 기류를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무뚝뚝한 남학생들에게 그게 쉬울 리 없습니다. 자꾸만 휴대전화로 향하는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히말라야의 밤. 이게 뭐라는 거야? 그게 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웃긴 울림 거죠. 원정대라는 이름은 이곳 시와이의 숙소에서
민영이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마음의 울림을 원하는 10명의 대원들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히말라야의 품에서 생각해야 할 주제도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어가며 히말라야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미션을 가졌으니까요. 우리 멘토하고 멘티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녁 식사한 이후에 또 소감 나누기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정대 이름을 우리 진 민영 양이 먼저 선창을 하면 화이팅 하면서 자, 손을 높이 올리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림원정대. 하나, 둘, 셋. 울림원정대! CY의 숙소를 출발해 진우단다를 거쳐 해발 2170m 촘농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의 일정. 빨리빨리가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천천히 자연을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히말라야. 그렇게 한참을 걷던 대원들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먼 곳을 향해 카메라를 움직이기 바쁜데요. 이들이 담고자 한 것은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설산 마차 푸차레.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지만 그 여정이 고난의 연속이란 걸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울림 원정대가 함께 걸으며 생각하기로 한 주제는 인연과 동행. 함께 걷지 않았다면 이렇게 서로의 운동화 끈을 살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 발목이 이렇게 확실히 꽉 해, 알았지? 안 하면은 발목 다친다. 자, 출발. 서로 다른 삶을 살던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멘토와 멘티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또 받게 될까. 이날 오전에 걸어야 할 진우단다로 향하는 길은 ABC 트레킹에서도 가장 험난한 코스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히말라야와 하나가 되어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걸음을 재촉해 한눈에 정상을 담고 내려오는 바쁜 산행에 익숙한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럴 때 히말라야 트레킹의 안내자인 셰르파들은 비스타리 천천히를 외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라는 주문입니다. 빨리 오르려 하면 할수록 그 대가로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걸 오늘 히말라야에서 배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우단다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던 원정대가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등산 좀 해봤다고 자신했던 사람도 한숨이 나오기 마련. 하지만 호기롭고 씩씩하게 하나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기를 몇 시간, 뒤처지는 대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연영민 선생이 안쓰러웠던지 호익이가 짐꾼을 자처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하나 탄생했어. 이번 히말라야 원정을 앞두고 대원들은 저마다 체력 기르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평소 자신의 약한 체력을 걱정했던 연영미 선생은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날인데 벌써부터 다리가 천근만근이니 영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남성 대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 아직 고소 증세가 나타날 높이도 아닌데 왜 이리 숨이 턱턱 막히는지 걸음마다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또다시 걷기를 몇 분. 스틱에 의존해 힘겨운 걸음을 내딛던 연영미 선생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걸음은 서서히 불안해지고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인연과 동행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머릿속은 이미 새하얗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로 삼고자 선택한 히말라야행.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나선 길이지만 욕심은 아니었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너무 무서워요. 괜히 한다고 나서가지고. 결국 연 선생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어요? 네, 첫날인데 몸도 힘들고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제 동행을 실천하는 거니까. 오늘 미션이 뭐죠? 네? 연 선생님. 뻘떡 일어나서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먼저 가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함께 가지요. 그러면 이런. 동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왔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했어. 자, 갑시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전에 사람들이 연 선생 힘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땐 그냥 모른 척 해주지 혹은 그냥 힘내라는 이야기가 별로 유쾌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와서 점심 먹고 사람들이 되게 진심으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때부터 되게 안심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온전하게 기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한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서 근데도 자꾸 옆에서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해서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의지박약이었는데 그래도 여기 주위 분들 때문에 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상근이가 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한번 만난다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그만큼 귀중한 게 없거든요. 그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인연을 크게 키우는 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런 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근이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그 상근이가 또 너무 제가 보지 못한, 제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보지 못한 걸 상근이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촌농마을의 주민들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릉족의 터전인 촌농.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몽골계로 우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는데요. 네팔의 전통 타악기인 타블라와 현악기인 사랑기의 흥겨운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급기야 벌떡 일어나 음악에 몸을 맡기는 이준배 원정대장. 한국 사람의 흥은 멀리 네팔에서도 숨길 수 없나 봅니다. 그렇게 촌농에서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시 찾아온 히말라야의 아침. 오늘은 시노와와 반부를 거쳐 해발 2600m 도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울리 먹는데.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 바로 가족인데요. 오늘 여정에서는 나의 가족과 과거의 상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의 품에선 누구나 마음을 내려놓는다지만 오랜 생채기를 꺼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울림원정대의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마음속 깊이 묻어둔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생신이라서 집에 간다 했더니 어머니도 계시냐고. 아니 어머니도 계신데 왜 자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을 형이 혼자 다 버느냐. 근데 나 때도 그렇고 다들 어려웠어. 그래서 본인이 벌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다. 지금 재성이도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야. 그런 걸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솔직히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좀 일도 못하시고 그래서 되게 일거리가 없었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너무 아버지를 형편없게 보셔서 아버지도 싫어하시고 이게 돈이 다가 아닌데 어머니는 그게 너무 막 돈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에도 좀 화도 나고 그래서 좀 예전에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걸 좀 원망했던 것 같아요. 이종근 교수가 먼저 마음의 물꼬를 트자 재성이도 속 깊은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마음속 한 구석,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들이 히말라야의 바람을 타고 이 교수의 마음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점점 서로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더라도 모두 받아주고 위로해줄 것만 같은 히말라야. 이 교수와 재성이처럼 오늘은 모든 팀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달리 멘토와 멘티는 금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털어놓은 마음처럼 시원하게 펼쳐진 히말라야의 숲. 이곳에서는 100m 올라갈 때마다 나무의 색이 달라집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날 줄 알았던 눈 덮인 산은 아직 멀기만 한데요.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트레킹 구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이곳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의 밤은 우리나라보다 깁니다. 계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시면 깜깜해지기 시작해 다음날 6시까지 암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지를 향한 걸음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는 안나푸르나.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원정대가 거쳐갈 시노와 마을까지는 촌농에서 계곡 아래까지 급격한 경사를 3시간이나 오르고 또 내려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험한 여정에 여성대원들이 먼저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올랐어. 올라왔습니다. 잘 견뎌주던 민영이도 오늘은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가느다란 나무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영이. 힘든 마음에 전날 눈물을 쏟았던 연 선생은 아예 눕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계속 몰아쉬어도 힘이 드는데요. 도반까지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일이 지쳐버렸으니 큰일입니다. 그때 민영이가 나섭니다. 이런 훈훈하다. 민영이가 줘서 맛있다.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 화이팅, 가자. 가는 거. 과일 한 조각과 민영이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다시 걸음을 옮기는 울림 원정대. 그렇게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사이 어느새 도반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가볍게 몸을 풀고 롯지에 짐을 푼 울림 원정대. 가족들 그렇고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본인의 아픔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고 계실 때 그래도 아버지를 막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도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 그냥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가장이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렸나 생각해보면은 그때 엄마가 슬퍼서 울고 계시면은 저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것보다 그냥 엄마가 우시니까 옆에서 앉아서 따라 울었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실 빈자리를 많이 느꼈다고 그런 빈자리를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엄마가 그때 많이 힘드셨구나 아니면은 지금도 많이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엄마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히말라야의 신비한 힘 때문일까? 대원들은 이날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작 저한테는 조금 관심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서는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수능까지 보고 딱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러 경험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저한테 있던 상처 때문에 생긴 소심함 같은 거를 조금씩 깎아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저한테 조금 관심도 가지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혼자서만 끙끙 앓던 서름을 토해내자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어쩐지 후련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히말라야의 거친 자연에서 오히려 커다란 위안을 얻습니다. 멘티임에도 불구하고 멘토인 저를 거의 엄마처럼 챙겨주는 사람인데 가족인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어제 저녁에 저희는 서로 공감했고 공감이 갖는 치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민영이한테 이렇게 잘 자라느라고 애썼다. 멋지다. 좋다. 너 괜찮아. 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로 어른으로 잘 성장해 가자고 약속했어요.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만나는 특별한 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해 내민 따스한 손길. 울림 원정대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히말라야의 아침 공기. 빛나는 태양이 대원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신들의 나라 네팔의 인사는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인사드린다는 뜻의 나마스테. 오늘은 마차푸찰의 베이스 캠프까지 1000m에 가까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걸음부터 연영미 선생이 힘들어 보입니다. 고소 증세가 시작된 겁니다. 몸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운 건 민영이도 마찬가지. 마차푸차레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산 트레킹 구간. 벌써 산의 빛깔부터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방이 온통 푸르렀는데 어느새 회색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공기도 훨씬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숨도 더 차오릅니다. 길은 또 어찌나 험한지 바위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밟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늘과 점점 더 가까워진 울림 원정대. 그나마 따뜻한 햇살이 이 힘든 여정에 위로가 되어줍니다. 자꾸만 뒤처지는 연 선생과 민영이가 대원들과 멀어지지 않도록 제일 앞에서 걷습니다.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해발 3200m 대우랄리. 그런데 잘 견디던 민영이가 고소 증세를 호소하며 알아눕고 맙니다. 그만하세요. 자, 이제 괜찮을 거예요. 갈 수 있어. 자, 가시죠. 예, 괜찮아요. 괜찮고 좀 쉬었으니까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갑시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름답고 평온한 모습의 히말라야만 만났던 원정대는 한순간 거칠고 차가운 얼굴로 변해버린 히말라야의 또 다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위를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원정대가 오르는 코스는 험난한 산세 때문에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나푸르나의 눈 덮인 산. 좁고 험한 길에 눈까지 쌓여 얼어있으니 여간 고된 게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무겁고 신중해집니다. 어느새 대원들의 얼굴은
빨갛게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히말라야의 본 모습을 만난 듯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오히려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멈출 수 없는 히말라야의 한복판에서 인내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는 울림 원정대. 그러나 고난의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봉우리 하나를 넘을 때마다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이곳 히말라야의 날씨는 변화무쌍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하늘이 맑게 개었다가도 오후가 되면 점차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눈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운 날씨에 눈보라까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눈사태라도 만나면 큰일. 두려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해봅니다. 먼 타국, 그것도 눈 쌓인 해발 3000m의 산속에서 대원들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지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남들은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며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곳이 히말라야라는데, 울림 원정대의 앞길에는 왜 이리 험난한 길이 계속되는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세찬 바람에 우박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목적지인 마차 푸차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더해집니다. 기상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약간 겁이 나요. 지금 우박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질까봐 겁나고, 뒤에 계신 분들 좀 걱정되고.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는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상 상태가 변할지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새하얀 설원. 모든 삶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오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 눈보라의 따뜻한 기운을 빼앗기지 않아야 견딜 수 있는 시간인데요. 조금만 체온이 낮아져도 금세 고소 증상을 겪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낯선 경험은 원정대에서 가장 좋은 체력을 자랑하던 영춘이도 당황하게 했습니다. 힘들어? 네. 뭐 어떻게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거친 숨을 내뱉으면서도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영춘이. 힘든 모습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대원들을 위한 영춘이의 배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새하얀 눈과 차가운 바위뿐. 그저 걷고 또 걸어 한시라도 빨리 마차 푸차레 베이스 캠프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만이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산에서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기온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춥게 하는 것은 몰아치는 세찬 바람보다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등반이 시작되고 나서 벌써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히말라야를 한 팔에 품을 듯한 호기로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저 같은 길에 서 있을 뿐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4시간을 넘게 걷다 보니 다리도 점점 풀려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고 싶어질 때 연영미 선생의 등에 따스한 손길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에 기대며 또다시 한 발 한 발 눈밭을 헤쳐나갑니다. 물고기의 꼬리를 뜻하는 마차푸차레. 마차푸차레는 네팔인들이 신성시하는 산으로 등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드디어 해발 3,700m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산악의 여정이 인생하고 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도와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힘들 때도 도움 받아야 할 상황이 올 테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 아주 어려운 여정이니까 그걸 같이 한다는 데 대해서 했기 때문에 소통의 차이, 서로의 생각의 차이 같은 게 없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둘이서 쉬운 일을 같이 하라 했으면 아마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지 몰라요. 첫날에는 말도 없고 조금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 이렇게 조용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이고 표현도 잘해주고. 제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친해지고 선생님이 많이 저 걱정해 주시고. 마차푸차레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차푸차레를 바라보고 걸었다면 오늘은 새하얀 눈 덮인 산 안나푸르나를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새벽 6시 안나푸르나를 향한 울림원정대의 무거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전날 눈보라에 호되게 당한 대원들. 오늘은 하늘이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는 4시간 정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전날 내린 눈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박자 삼아 걷던 울림원정대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바로 포터들에게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짐을 나르는 포터는 100kg에 가까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포터들이 보인다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 히말라야 트레킹의 예의입니다. 해발 4,000m에 가까워오자 고소 증세가 심해집니다. 몸도 무겁지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안압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몸이 힘들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풍경. 가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면 푸른 하늘과 눈 덮인 산뿐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히말라야를 오르는 이유입니다. 안나푸르나의 이마를 마주보며 걸어가는 멀고도 험한 길. 수학의 여신이라는 이름답게 안나푸르나의 생태계는 풍요롭습니다. 숲과 나무,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만년설이 쌓인 설산과 빙하가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성이와 영춘이는 추운 것도 있고 눈밭에 앉아버렸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는 몸이 느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민영이는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했고 숨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몇 걸음만 떼어도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은 대원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마차푸차레에서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길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대한 도전의 연속. 길은 험하고 바람은 매섭습니다. 안나푸르나를 300여 미터 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고소 증세를 호소하던 민영이의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힘들어? 어? 어? 배가 너무 아파? 아팠어? 그렇지 그래? 모두가 함께 안나푸르나를 만나길 고대했지만 무리를 하다간 하산할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영이를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로 내려보내고 대원들은 기운이 빠진 기색이 역력합니다. 체력이 바닥난 연영민 선생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든든한 호익이가 연 선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힘들면 쉬었다 가자고 챙기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한 대원들. 하지만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해발 4,000m의 눈밭을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손끝에 닿을 듯 가까워 보이지만 아직 안나푸르나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야 합니다. 대원들 모두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발끝으로 모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앞에 놓인 안나푸르나는 잠시 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야 하는 이 길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걸었다면 절대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결국 연영미 선생은 셰르파를 제외한 다른 일행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부지런히 걷는 것을 택합니다. 다른 대원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격려하고 다독여주던 대원들을 보내고 나니 왠지 허전한 연 선생. 하지만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안나푸르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과의 싸움 끝에 드디어 안나푸르나를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만 향하던 눈도 이제야 하늘로 향하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새하얀 설산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앞에 있는 안나푸르나를 가슴에 품습니다. 이 벅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순간이 감격스럽기는 울림 원정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처럼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좀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많이 배우셨다고 하셨긴 했지만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게 많거든요. 우리 이번 울림 원정대가 사실은 이 원정길을 끝낼 때쯤 돼서 우리 원정대 전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이 일정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또 한국에 돌아가면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좀 더 확실해지고 또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어요. 뭐
미래의 희망 직업을 말하라고 하면은 상담 전문가겠지만 좀 넓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50명이 공부하고 있는 품노쿤 바라아 학교. 아이들이 전통악기에 맞춰 신나게 부르고 있는 노래는 네팔 전통 민요 레썸 삐리리. 우리나라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돌림 노래입니다. 비단 두건이 바람에 날리네 라는 뜻의 이 민요는 가사를 바꿔가며 언제까지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겨운가락이 흐르는데 울림원정대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귀여운 소녀들의 안무를 따라하며 네팔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듭니다. 한번 듣고 나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참을 흥얼거리게 된다는 마법 같은 노래입니다. 멀게는 왕복 2시간이 걸려 통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작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그 삶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बिदाको 2-3 दिन अगाडि बिदा भयो अनि अहिले आजाद स्कुल खोल्दाखेरि राम्रो त्यो माला साल ल्याज स्वागत गर्न सकिएन। हा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को छ तपाईँहरू आइदिएर हाम्रो स्कुल हेरिदिएकोमा हामी धेरै खुसी छौँ। 얼마나 고될지 또 얼마나 추울지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던 10사람이 히말라야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히말라야로 떠난 동행.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마음은 비워주고 영혼은 치유해준다는 히말라야의 품 안에서 그들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나누게 된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울린 이야기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스스로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때론 고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이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에서 받은 감동을 네팔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기까지 길고 길었던 14일간의 히말라야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인류를 향한 지구의 선물 히말라야. 웅장한 산맥의 숨결을 느끼면서 울림원정대는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걷고 또 걸으면 언젠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나라. 고단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나라 네팔. 그리고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길 위에서 평생 잊히지 않을 울림을 주고받은 10명의 대원들. 설원을 누비는 울림원정대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히말라야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이들의 삶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Another aero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